안녕하세요, 신춘식입니다. 처음으로 동영상을 찍어보는데요. 영상의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만 제가 직접 이렇게 셀프로 찍고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진만 하던 친구가 왜 동영상을 시작하게 됐냐면,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유튜브가 요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편승을 해보려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먼저 간단하게 체로마토 이 2달차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해요. 2달차를 하게 된 거는 작년으로부터 연휴예요. 작년에 제가 스위스를 한 달 동안 여행을 했거든요. 체로마토에서 특히 이렇게 있게 된 거는 제가 블로그에서도 언급한 것도 있지만 직접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친근하고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작년에 스위스를 한 달 여행하면서 체로마토를 무려 10박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여행 3분의 1을 무려 체로마토에서만 지냈던 거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제가 부킹닷컴이라는 숙박업체 사이트에서 일단은 한번 넣어보자. 일정을 짜기 전에 일단은 몇 개는 임시로 넣어보자 하고 무료 취소가 될 줄 알고 체로마토 10박을 넣어버렸던 거죠. 근데 무료 취소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마테오론도 체로마토 호스텔이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은 시설이 매우 열악한 편인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무려 10박을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이번에 올해 체로마토에 2달차를 하게 된 이유도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체로마토에 무려 10박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고르너그라트라든지 츠네가라든지 글레이시어 파라다이스라는 전망대까지,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등등 스팟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 스팟,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물론 마테오론이라는 상징성과 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산이 우뚝하니 있고 이렇게 산골짜기 느낌이 마을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질리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달차를 쉽게 정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역할이 한 몫이래요.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왜 스위스만 한 달 여행을 했었나, 그건 이제 제 여행 스타일이 그래요. 전 이제 지난번에는 홍콩은 일주일 좀 넘게, 그리고 뉴욕은 2주 넘게 있었어요. 이제 일반 관광이라고 하면 물론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일반적인 관광이라고 하면 홍콩은 3일, 뉴욕은 일주일 이내로 다녀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다녀왔느냐? 저는 한 곳에 계속 있는 걸 좋아해요. 한 곳에 계속 있어야지 이제 그 나라에 아니면 그 마을의 느낌을 좀 더 곱씹어 보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사진에 있어서도 나의 생각이 좀 더 온전히 담길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 나라에만 딱 진득하게 한 달 동안 딱 작업을 하고 싶다. 근데 이 한 달 살이라는 거는 되게 드문 개념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베트남 한 달 살기, 태국 한 달 살기, 일단 동남아 쪽에서는 한 달 살기가 많아요. 이집트 한 달 살기도 있고, 다이빙을 위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제 나도 이제 한 나라에서 그것도 한 달 동안만 진득하게 여행해보면 어떨까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스위스라고 하는 거는 한 달 살이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재정적인 측면에서.
워낙에 스위스가 물가가 높은 나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라는 거는 한 달 동안 이제 편하게 있는 개념이 아니라 보통 이제 휴양지. 아,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그런 느낌. 당장은 내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는 파리라든지 프라하를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스위스는 내가 언젠가 나이 들어서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올 법한 그런 느낌. 저는 그러한 느낌을 좀 탑하고 20살, 27, 이 남자가 이제 한 달 동안 그곳을 여행하면서 풍경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이전에도 좀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좀 차별화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 작업을 그렇게 한 달 동안 진행하게 됐고, 제안이 들어온 거죠. 감사한 분께. 이제 스위스 여행도 이제 한 달 동안 다녀왔고, 이제 너가 사진도 하니까 그걸 결합해서 스냅으로 돈벌이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돈벌이가 되게 저급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첫 제안이 전 되게 달콤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때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걸 떠나서 사진한다는 것 자체가 돈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진정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을 벌려고 사진이란 수단을 이용해야 하는가? 라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물론 제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사진도 팔고, 전시장에서도 팔고, 뭐 업체 사진을 따로 납품하기도 하면 이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에요. 그 생활의 영유가 가능한 수준이 아닌 거죠, 온전히. 그러니까 가끔의 용돈벌이 수준, 아니면 작품 활동을 어느 정도는 잠깐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수준은 됐지만, 내가 이거로 평생을 나아가서 이거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거로만 먹고 살 수 있겠구나는 확신은 안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 와중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던 거죠. 내가 전시 작가로서, 작품을 하는 작가로서 이제 스냅을 하면 지금까지 커리어에 상처를 입진 않을까. 이제 예술시장에서 이제 도태되는 게 아닐까. 상업사진이라는 이제 돈에 좀 얼매이는, 내가 이제 돈에 얼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인 사진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그 사진으로 이제 결국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좋아하는 수단을 결국에는 사진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우려가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예술이라는 게 배고프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뭐 철학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의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배고픈 예술하는데 계속 배고픈 상황인데 내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는 생활의 영유 가능한 수준으로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마다하고 이제 계속 배고픔 유지하겠다 한다면, 그건 오히려 배고픈 예술가의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스냅을 이제 하게 된 거고, 스냅을 하게 되면 저 작가도 이제 돈을 쫓는구나, 결국엔 이제 작품 활동하다가도 상업사진 결국 하는구나 라는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스냅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저 말씀해 주신 소리가 예전부터 작품을 잘 보고 있었다,
그 작품 속에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내가 스위스 여행 가는데 이번에 그 기회를 내가 이제 봤다. 그래서 신입을 신청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 감사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 생각이 들었죠. 그런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순수하게 사진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진만을 위해서 작품 활동을 한 커리어가, 그동안의 전시 활동이라든지 그런 커리어가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2달짜리를 하면서 진입하는 것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를 이루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 오히려 어쩌면 계속 고집 피우면 작품 활동으로서 이제 배고프게 계속 예술 활동 이어나가면 언젠간 빛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도 시너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프레시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이렇게 진입하기 전에도 매너리즘에 빠졌던 건 사실이에요. 내가 이걸로 정말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심지어 제가 하고 있었던 건 풍경 사진이고 작품 사진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있던 춘추예술 분야는 약간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화려하고 다채롭긴 하지만 거기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거나 어떤 현학적인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비싸게 사고 파는 그런 류의 추상적인 그런 느낌이 예술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좀 더 우려스러웠던 거죠. 그렇다고 제 사진이 상업 사진에 가깝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되게 애매했던 그 사이에 제가 있었던 거죠. 애초에 제가 사진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림 같은 사진이었어요. 오히려 사진기보다 미술계가 미술하신 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셨어요. 사진을 하신 분들이 이제 눈 아프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럴 정도로 이제 미술도 아니고 사진도 아닌 그 경계, 그 모호함에서 제가 계속 작업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매너리즘과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제 스냅 사진이라는 거는 저에게 프레시한 것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상업 사진이라는 스냅을 한다고 해서 이제 제가 아예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같은 사진이 틀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존의 제 스타일을 아예 버린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존의 풍경 사진 느낌을 가져간 다음에 그 속에서 이제 제 작품을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신 분들이나 이제 새롭게 보셨지만 작품이 마음에 드는 분들에게 스냅을 이제 선물해 드리고 싶은 마음, 저에게 작품 활동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봤던 거죠. 체르마트 2달 사례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심오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고두절미하고 체르마트에 2달 사례를 하게 된 게 그런 제안을 받고 원래 기존의 생각이 그렇게 진행된 것도 있었고, 2달 사례를 하려면 스위스는 비수기가 있단 말이에요. 뭐 1월달, 2월달에는 눈이 되게 많이 쌓여가지고 예를 들어 뭐 눈이 쌓인 마테론 자체는 예쁘지만 교통 상황도 되게 열악하고, 그때는 이제 파리나 뭐 프라하는 관광객이 많으세요. 많이 오시는데 스위스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한여름에도 이제 눈이 쌓여 있는데 겨울이면 엄청나게 쌓여 있죠. 관광이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전 1년 차례라든지 계속 차례를 할 수가 없어요. 애매하죠. 이제 계속 스냅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되게 애매했죠. 그래서 스위스에서 많이 오시는 기간 7월달, 8월달, 9월달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물론 7월달이라든지 그 이후 스냅을 신청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당장은 그나마 그 청수기 때 바짝 당겨서 이제 2달째를 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 번째 이유로는 제 삶에 이제 환기를 주고 싶었어요.
제가 애초에 직장 생활을 하기 싫었던 이유는 제 일생의 반평생을 직장에서 보내기도 싫었고, 어디 간다고 할더라도 이제 휴가를 겨우 받아내서 그 다녀온 것도 싫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자유로운 영혼이나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얽매이는 건 더더욱 싫었어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영상 이렇게 시작하게 될 점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저에게 이제 궁금한 점이라든지 되게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이제 그런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주제로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주제, 풍경 사진을 진행하게 될 때, 아니면 인물 사진 진행하게 될 때의 과정, 이제 브이로그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